오늘은 위로형 문제를 드렸습니다. 위로형 문제. 그 시험이 임박했는데 올해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좀 자신감이 생기시라고 특별히 위로형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학원을 안 할 때에는 문제를 그냥 내리 어렵게만 냈어요. 상당히 그 시험장 가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당하느니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걸 당해라 이래갖고 막 했는데 그게 이제 학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학생들 마음은 그래도 희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시험장에 가서 적응력도 필요한데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좀 위로를 받고 나도 올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좀 가지시라고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01번 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농지취득자격증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 요건도 아니고 성립요건도 아니고 그냥 취득자격증명. 그래서 자격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발생 요건, 성립요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다만 이제 공법에서는 이제 농지증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주니까 등기소에서 첨부를 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되니까 이 첨부가 안 되면 55조 1항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공법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이게 민법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나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무권리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의 이러한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의 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니까 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유효. 이건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 자, 이거부터 잠깐 볼게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졌는데 이 원시적 불능이면은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된다는 말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무효란 말은 효력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다만 무효이기는 한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로서 과실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뭐가 생길 수 있냐 그랬더니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 안 했으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디귿번 틀렸고요.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요하는 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대리권 수요는 무슨 행위라고요? 단독행위. 대리권 수요는 단독행위인데 이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을 작성을 교보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분류식이니까 맞네요. 미음번 증여는 출연행위다. 증여가 이 증여는 일단은 무상이 됩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고 그다음에 편무계약이죠. 무상이고 편무다. 편무의 뜻이 뭐예요?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출연행위다. 출연행위의 뜻은 뭐냐 그러면 나의 재산은 감소하고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이 감소하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입장에서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나의 재산은 줄어들고 반대편 상대방의 재산은 늘어나는 걸 뭐라 본다고요? 출연행위. 그럼 증여자는
증여하는 사람은 재산이 줄어들고 수중자는 재산이 늘어나니까 출연행위 맞네요. 그래서 증여는 무상계약이고 편모계약이고 출연행위입니다. 그래서 미음번 맞네요. 답은 5번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02번.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장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무효다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301호를 분양받았다. 그럼 2,301호는 공사가 되지도 않아서 아직 지금 3층, 4층까지 공사가밖에 안 했어요. 근데 2,301호에 아직 저 공중에 있어요. 아직 철거 뼈다구도 아직 안 나왔어. 그래도 계약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그래서 1번 질문이 틀렸고 2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죄포에 해당되니까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 유연, 소유권의 포기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채권 행위를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라 부르는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의무 부담 행위 맞네요. 네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고 이 처분 행위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물권 행위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처분 행위는 두 가지예요. 물권 행위하고 준물권 행위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분 행위는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뭐하고 뭐라고요? 물권 행위, 준물권 행위.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여기 뭐라 불렀다고요? 출연행위. 맞는 말입니다. 03. 궁박한 상태에 있는 갑의 토지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매수한 병은 매수한 을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명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어졌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 10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무효죠. 무슨 무효인가요? 절대적 무효죠.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토지를 갖다가 지금 1억 원 토지 1억 원짜리를 갖다가 지금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받았는데 대금을 2천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이거죠. 이런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사람의 어떤 궁박이라든가 궁박, 그 다음에 경솔, 그 다음에 무경험 이런 것에 있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경솔, 무경험, 궁박은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피해자 쪽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걸 주장해야 돼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라.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궁박이 있고 정신적 궁박이 있고 심리적 궁박이 돼. 쪼들림이죠.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쪼들림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 1번 갑의 궁박은 급박한 공봉으로서 심리적 궁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하니까 1번 틀렸고 2번 만약 갑의 대리인 을이 매도한 것이라면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한다. 여기 궁박은 누굴 기준하는 거예요? 본인 기준이니까 본궁 이래야 되니까 2번 틀렸고 3번 을이 갑의 궁박 상태를 이용할 때는 악의는 추정되므로 잠깐만 선의는 추정되지만 악의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을이 자신에게 악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 보세요. 입증은 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갑이 해야 돼요. 갑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을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갑 피해자 쪽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을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잠깐만.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자, 을한테는 뭐가 발생해요? 등기 추정력이 발생하지. 뭐가 발생한다고요?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이 발생하게 되면 입증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지잖아요. 등기부에 일단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는 추정력이 발생하니까 적법 절차와 적법 원인에 따라 등기되었다고 믿어주니까 입증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악의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을이 자신에게 악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고요.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을한테 지금 등기가 넘어왔는데 을이 이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제3자 병에게 팔았는데 3자 병이 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3자 선이한테 넘겼습니다. 자, 문제는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 갑은 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아이고 이 대입을 못 연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절대적 무효라고 써놨는데 절대적 무효는 제 선의의 제 3자에게 뭐한다? 대항할 수 있다. 아 어쩔라 그래? 대항할 수 있다. 오늘 좀 착하게 말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또 그걸 안 되게 만드네. 또 악한 놈 만들려고 그러네 또 이거. 프레이지. 독한 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말소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말소를 시킬 수 있으면 결론적으로 선의의 3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나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면 못한다. 그럼 4번 틀렸죠.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가 아니라 보호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5번 갑, 을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네요. 자, 봅시다. 지금 이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해당이 됐습니다. 104조입니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면은 민법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은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746조 단서 조항에 뭐라고 되냐면 이 불법 원인 급여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문이 끄트머리에 단서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다만 그 불법 원인 급여가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은 피해자니까 폭리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익자니까 이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반면에 폭리자는 피해자 쪽에게 2천만 원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갑과 을 간의 매매기 무효인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맞는 말이 됐습니다. 자, 04번 의사표시가는 다음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나왔습니다. 기억,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다. 박스 가등기. 자,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는 말이죠. 실체법상의 어떠한 효력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실체법상의 어떠한 효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효력도 없다. 더 나아가 가등기에는 뭐가 없냐 했더니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등기 추정력. 등기 이 추정력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 추정력이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적법 원인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믿어줄게라는 게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가 돼 있는지 담보 가등기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믿어준다고요? 안 믿어준다고요? 안 믿어준다고요. 그걸 가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원인이 있다라고 안 믿어준다고요. 뻥카다. 이런 거예요. 뻥카가 안 되려면 본등기라면 그때부터 믿어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 추정력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가등기는. 그러니까 실체법상에 어떠한 효력이 없어요. 어떠한 효력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가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원래 믿어주지 않는 거니까 뻥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뻥카기 때문에 뻥카라고 일단 정해놓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질 않아요. 본등기를 할 때까지 어떠한 실체법상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등기 추정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란 거냐면 명의신탁을 해놓게 되면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땡이죠. 자,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근데 수탁자가 삼자한테 팔아먹으면 삼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것 없이 삼자 손으로 넘어가면 그냥 유효가 돼버리죠. 그 넘어갔다 하더라도 가등기가 먼저 있었으니까 삼자 앞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해서 도로 차주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놓고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명의신탁에다 가등기를 붙여서 넘겨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팔아먹으면 가등기 후순위로 팔아먹게 되기 때문에 본등기에서 혼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등기하면 효력이 있으니까 가등기 상태였을 때는 뻥카지만 본등기라면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명의신탁을 하면서 이렇게 가등기를 붙여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가등기 자체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뻥카니까 본등기 할 때까지 효력이 어떠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어떤 사실이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했던 금액이 예정돼 있는 금액도 믿어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믿어주질 않아요. 뭘 할 때까지요? 본등기 할 때까지.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됐나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억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상에서 매우 요긴하게 써먹는다. 요래 써먹는다. 법무사들이 요래 잘 써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자, 니은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취인할 수 있다. 이거 첫 모의고사 때 다뤄드렸죠? 헤이 또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도 또 모르는구나 또 이거. 좌우지간 이 취소가 나오면 벌벌벌 하긴 통해 내가 미쳐 그냥. 자, 법률행위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가 있죠? 제착, 사강 4개가 있어요. 제착, 사강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습니다. 자,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소금 무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소금 무효.
소금 무효의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한 것은 5월 1일 날 했고 취소를 한 것은 10월 6일 날 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소금 무효가 되니까 언제자로 소금 무효가 된 거예요? 5월 1일자로 소금 무효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무효예요. 무효. 이 무효가 된 이름을 139조가 뭐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소금 무효가 됐는데 소금 무효가 된 이놈을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하게 되면 이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인한 날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효행위의 재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본다고요? 무효행위의 재생,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그 천모의고사 때 이거를 빡시게 다뤄들었는데 지금 또 그 사이에 또 이거 또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자, 그래서 니은번 맞다. 디귿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 을이 대출 약정서의 주 채무자로 서명한 날인 경우에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이다. 자, 법령상의 제한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주고 주 채무자로서 서명 날을 했습니다. 그럼 서명 날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돈을 대신 쓴 저 사람이 돈을 잘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내가 서명 날인했으니까 내가 홀랑 뒤집어 써갖고 내가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안 했다? 했다. 내가 갚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죠. 비진이 아니죠. 근데 되게 틀렸지. 리얼. 장래 발생한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 예측이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 사정 발생 박스.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정 변경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정 변경.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그래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틀린 것으로 묶였습니다. 자, 05번 갑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E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짜고 했으니까 통정이네. 짜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을 뭐라 그래요? 선의의 병에게 매각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일명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A라는 채권자의 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채무자가 자기 지인 앞으로 빼돌리는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 이런 것은 지금 짜고서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장 매매 행위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매매 계약이다. 이 가장 매매 계약이지만 일단 등기가 넘어왔고 이 등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을이 이것을 팔아먹었다 이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병에게 팔고 3자가 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제3자에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럼 1번 병에게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선인데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과실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거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모두 똑같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이 있냐 없냐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자, 1번 틀렸고 2번 병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선의의 병으로부터 정이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넘겨받았는데 이게 정이 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전득자가 악이다.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앞에가 지금 뭐였어요? 3자가 뭐였어요? 선의로 넘겨받은 악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민법 108조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이거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3자가 보호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대항할 수 없다가 돼버리게 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 말소가 안 되니까 3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시킬 수 없는데 대신에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매매 대금 이 매매 대금은 이거 네 거 아니니까 이거 돌려줘라고 해서 이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대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어졌고 4번 A는 병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병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져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3자 병의 재산에 대해서는 A가 채권자 A는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5번 A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기각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채권자 A가 강제 집행을 벌였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장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채권자 취소권은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만 맞다. 06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기억으로 갑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 박스. 기망행위가요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앞에가 무슨 행위라고 줬어요? 기망행위라고 줬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상 없고요. 니은번 상대방이 피용자, 알바생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될 직원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3자에 해당한다예요. 자,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누가 3자에 해당하지 않죠? 상대방의 대리인,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대리인이거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다든가 부부관계에 있다 이런 자들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용자이거나 직원이거나 알바생인 경우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3자에 해당한다. 니은번은 통째로 암기하라. 디귿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정부여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해서 사기 또는 강박 박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취소가 나오면 약한지 몰라. 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고 거기 줬잖여. 그래 당연히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오늘 23일 남았어. 24일 제발 벌벌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다. 리을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 박스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은 담보 책임,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나요? 담보 책임, 하자 있는 물건은 당연히 담보 책임을 주장해야지. 자, 담보 책임이 뭐예요? 손해대. 다시 한번 담보 책임이 뭐라고요? 손해대. 손이 뭐야? 손해배상. 해는 뭐야? 해제. 계약 해제. 대는 뭐야? 대금 감액.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손해대를 주장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손해배대를 주장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릴은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 샀죠? 릴 출발을 뭘로 했어요? 기망. 그러니까 기망을 이유로 사기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오화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담보 책임을 주장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망,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자, 그래서 리을번 맞는 말입니다. 자, 민번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신원보증서류의 서명날이란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이라는 경우 이 슬롯 자릅니다. 여기까지만 본 상태에서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니까 착오를 이유로 표시상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 기망으로 취소는 안 돼요. 상대방의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상대방이 알았다고 돼 있죠. 상할 수에 해당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음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07로 갑니다. 갑의 아들 을은 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사칭을 했다는 소리죠. 사칭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갑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칭했다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했더니 사칭했다는 말에서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다 이 뜻이 됩니다. 무권 대리다. 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있고 이 왼수 같은 자식놈이 지금 사칭을 해가지고 위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는 계약을 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칭을 했다는 말에서 이게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권 대리인이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다 이거죠.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름이 간덩어리도 커 부모님의 재산의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했는데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문제상으로 그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팔아먹었다라고 문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법률행위 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대답을 못하면 어떡할 것이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무권 대리란 뭐예요? 대리의 권한이 없다잖아요. 대리의 권한이 없으니까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무효예요. 유동적이지만 무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번 갑이을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이를 알고 있는 병은 처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본인께서 이걸 갖다가 왼수 같은 자식놈에게 이걸 추인을 했어요.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상대방한테 있는 권리는 두 개입니다. 뭐가 있느냐 했더니 최고권하고 철회권하고 두 개가 있는데 철회권은 선의만 있고 악의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철회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악의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맞고 2번 갑의 동의 없이도 건물에 대해서 매매만 추인할 수 있다. 자, 아바의 갑이 추인하는 과정에서 건물만 추인을 하고 토지는 추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인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일부 추인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일부 추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변경된 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은 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 2번 틀렸네. 왜 틀렸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틀렸네. 동의 없이도 건물에 대해서만. 자, 토지와 건물 두 개 다 팔았는데 토지에 대해서만 추인했으니까 일부 추인이 돼버렸죠? 일부 추인을 한 겁니다. 건물에 대한 매매만 추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동의가 없으니까 2번이 틀렸어요.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행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갑이 그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갑은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보니까 맞고 4번 갑의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자 여기 봅니다. 갑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자 이 계약은 예를 들어 가지고 9월 10일 날 계약을 한 것이고 추인을 갖다가 10월 5일 날 추인했습니다. 자 추인하면 언제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9월 10일자로. 왜냐하면 소급적 유효가 돼버려요. 무슨 유효라고요? 소급. 추인하게 되면 소급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9월 10일자로 유효가 된다. 9월 10일자로 유효가 되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맞네요. 5번. 갑이 사망하여 을이 단독 상속한 경우에 하도 속을 썩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상속한 경우에 을은 신의 직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또 등기해 준 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일명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맞습니다. 자 08번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복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라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네요. 두 번째 임의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며 슬롯이 자릅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박스칩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어디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였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어디라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복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임의대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본인의 승낙이 없거나 아니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다. 2번 틀린 겁니다. 3번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로 본인에 대해서 직접 효력이 생기는 거 맞고 4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잠깐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했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니까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맞고 5번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합니까?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요? 무제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임의 대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선임 감독사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임의 대리는 복대리를 갖다가 선임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정 대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0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6명입니다. 자, 어떻게 6명이에요? 제착, 사강, 대승 이렇게 6명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제한 능력자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률행위하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는 취소권자다. 자 그러면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그럼 맞이 틀려요? 맞아요.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뭐하다고요? 같다. 동일하다. 2번 맞는 겁니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2번 맞습니다. 3번 법률행위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없다 있다요. 아 여기 써놨고 안 지우고 계속 있잖아요. 내가 칠판 반쪽만 쓰고 있네 여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139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4번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 8번 9번 문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내용 그대로. 요 내용 그대로.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이 내용은 1회 때도 냈던 문제라니까. 1회 때도. 그 사이 하고도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그 사이 이거를 바로 안 잡아놨나요? 공급원의 4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하다. 박스 이의를 보류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의를 보류하면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법정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5번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오죠? 차고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차고 파트에서. 차고에서 나온 판례가 취소까지 그대로 똑같이 써먹었습니다. 자, 10번으로 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조건이 선량한 선 동그라미 풍속의 풍 동그라미 기타기 선풍기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걸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것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맞습니다. 2번 조건이 성취되기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한 거 박스. 이미 성취한 걸 뭐라 그래요? 기성조건. 기 동그라미 치고 조건이 정조건이다. 정 동그라미 치면 합친 뭐예요?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뭐다? 유효. 유효입니다. 2번 맞아요. 3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 때는 당사자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다. 틀렸네. 처상 보담할 수 있다죠.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5번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조건과 기한은 소급하지 않는 것인데 다만 조건에 한해서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11번 다음 기술 중 물건에 관한 것은 틀리고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효력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저는 지전이므로 지역권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1번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4개 뭐예요? 온사, 미공. 온이 뭐예요? 온천권. 사는 사도 통행권. 미는 미등기 보호 건물의 미등기 보호 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이런 건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물권은 설정이 안 돼요.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전세권, 용의권 설정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담보권 설정은 안 돼요. 4번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맞고 5번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지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명 187조를 물어보고 있네요. 187조에 따르게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일명 상공 판경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건 상공 판경기 중에서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시 취득했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니은번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취득은 뭐래 돼? 등기를 해야죠. 186조가 설정되니까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다. 원래 점유취득 시효는 민법 187조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뭐래 돼? 등기를 해야 돼. 187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점유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리을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수승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다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이다. 피담보 채권 그래서 돈 빌려온 걸 갚았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다 갚아버리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상공판경기 기타 법률 규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등기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임차권 등기 신청권은 자 임차권자는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1번 이상 없고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박스 합의 해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소유권의 복귀 물권의 복귀가 돌아왔습니다. 유인성에 따라서 물권이 돌아왔으니까 소유권이 돌아왔으니까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세 번째, 매수인이 매수인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등기가 없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당연하면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금 등기는 안 받아오고 점유만 받아오게 되면 등기 청구권의 채권적 성격인데 이게 뚜껑을 딱 닫아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았으니까. 4번 위 3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줬다. 자, 점유를 넘겨줬을 때 뚜껑을 열어서 넘겨줬어요? 뚜껑을 닫아서 넘겼어요? 두 뚜껑을 닫아서 점유를 이전하고 등기는 없으니까 등기 안 넘겨주고 점유만 뚜껑을 닫은 상태 넘겨줬으니까 계속해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가 아니라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뚜껑을 닫아서 계속 넘겨준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물권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소유권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본에 보니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을이 증여 박스 토지를 소유를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랬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왜 소멸하지 않는가 봅시다. 그 기억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1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의 토지를 갖다가 을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증여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네요.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한물권을 혼동으로 날려야 됩니다. 문제는 1번 저당권을 혼동으로 날리게 되면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나요?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게 돼서 본인의 이익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2번 저당권의 순위 승진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번 기억 틀렸고 그래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여기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이 지상권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이란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됐으면 지상권을 날려야 되는데 지상권을 날리게 되면 저당권이 지상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까지 같이 날아가게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을 날리면 3자의 권리가 망쳐지기 때문에 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상권을 소멸한다 한다? 안 한다. 제3자, 제3자 이익,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소멸한다. 틀렸네. 그 다음에 디귿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두 개다. 뭐하고 광업권, 점유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번 맞고 리을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을 한다. 그래서 맞네요. 소멸합니다. 자, 지금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 병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병은 소유권과 저당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날리면 되는데 자, 이 저당권 뒤에 뭐 권리적거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저당권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맞네요. 3번이 맞습니다. 쉬었다가 봅니다.